아무리 좀 열악하더라도 새로운 기술만 잘 개발할 수만 있다면은 또 시장의 승부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부산의 대표적인 기술 선도기업인 파나시아를 찾아왔습니다. 네, 파나시아는 2014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고요. 2019년에는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에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올해 4월에 중견 기업으로 올라선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기업입니다. 네, 파나시아의 대표이사 이수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파나시아를 봐왔는데요. 제가 느낀 이미지는 선도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곳을 찾아서 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달에 미음산단에 제3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그죠? 예, 일반인들은 조금 낯선 탄소 포집 설비라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그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적인 상세 내용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는 탄소 에너지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에너지 덕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결국 이 그린하우스 가스 그리고 CO2로 인한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대기후 대재앙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나시아가 그동안에 다양한 환경기술을 개발해 왔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생각하고 한 3년 전부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 기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실정 프로젝트 수주를 하면서 이번에 그 산 공장 그린 EPC 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3공장에서 그러면 이게 탄소 포집 설비를 만드는 거니까 아니면 직접 탄소 포집까지 하십니까? 탄소 포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포집 장치를 만드는 설계와 또 제작을 거기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소, 포스코 같은 제철소나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과다 그 배출원이 우리 산업에는 많습니다. 그 배출원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기계를 장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러면 이게 또 기술력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돈이 됩니까? 사업가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안 되면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그 스프라이 체인이 밸류 체인을 하기에는 현재는 여러 가지 어떤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 없이도 잘 사업을 해갖고 공장을 돌렸고 또 선박도 운용했는데 지금 그냥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의 다양한 어떤 그 수요 공급 법칙과 함께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 포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니즈가 있겠습니다.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법규와 제정이 IMO에서 되고 또 우리 각 국가 기관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규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 HMM이나 한국성급하고 MOU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선박에서는 지금 당장 당면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실정 단계 실험적으로 지금 공모상을 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매년 목표치가 있겠습니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든가 아니면은 연료를 다른 대체 에너지로 바꾸든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현재 화석 에너지로 가게 되어 있는 엔진 자체를 지금 현존성 같은 건 특히나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전부 화석 에너지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도 CO2를 점차 줄여나가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 장치를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에 HMM과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그 실정 프로젝트를 MOU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파나시아가 뭐 탄소 관련 사업 말고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수소 원천 기술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수소 계질 기술을 이미 우리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계질 기술, 그 리포마라고 하는데 그걸 개발해서 이미 납품한 실적을 갖고 있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선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현재는 의식이 여전히 수소하면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 LNG에서 수소를 개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CO2도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O2를 또 다시 우리가 그 포집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들이 SK나 하나나 이런 대기업들이 대형 그 수소 플랜트를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에서 대형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운송해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단가가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파나시아의 지금 수소 계질 기술은 그런 시장보다는 소규모 중형선 그다음에 소형선 같은 선박에 우선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파나시아는 보면 항상 좀 한 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예전에 그 스크러버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탄소나 수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탄소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견지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저 사시에 있는 그 사선 경영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그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뭐 파나시아는 이제 태생적으로 소자본 가지고 기술 개발을 이제 국내에 없는 세계에 없는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어떤 창업의 어떤 정신입니다. 저는 과거에 현대그룹의 현대중업에 근무를 했을 때 고 정기욱 회장의 어떤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분의 그 기업가 정신이 중에 그 도전 정신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중소기업이지만 남들이 하는 걸 후발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좀 열악하더라도 새로운 기술만 잘 개발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투자 유치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의 승부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술들은 이미 훨씬 앞서가기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캐치업하기 힘들지만 과거에 우리 파나시아는 선박 변수 처리 장치라든지 탈질 장치라든지 최근에
히틀친 탈황이라든지 스크러버 같은 것도 규제에서 생기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는 뭐 A라는 회사나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파나시아나 똑같이 규제에서 생기는 그 스타트 라인은 그 유사하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나시아는 인력 양성에 남다르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대학을 보내든가 대학원을 보내든가 그 외에 해외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독서 경영을 통해서 왜 개발해야 되는지 의식부터 또 바꾸는 게 필요했고 아무리 이 창업자 또 CEO가 외치더라도 각 구성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법에서는 이 사선 경영을 제가 모토로 해서 지금까지 직원들 한데 모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파나시아는 그게 일정 뭐 어떤 그 경영 전략을 가지고서 한 결과 남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먼저 그걸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 공략하기가 훨씬 수월했고 경쟁이 덜했기 때문에 또 한편은 경쟁이 덜한 만큼 부가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성이 좋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투자로 또 이어져서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데 우리가 인력을 보충하고 R&D 투자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선순환 경영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게 파나시아 투자를 많이 하시려면 자금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하셨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계속 뭐 추진을 하십니까? 예, 뭐 언젠가는 IPO 시장을 관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분명하게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고객들한테 얘기합니다. 갈 때는 IPO 할 때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자 없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IPO를 해서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투자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IPO를 해서 투자 자금을 받는다 보면은 투자자한테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의사 결정이 오히려 늦어지고 그런 그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IPO 할 때는 파나시아가 꼭 필요한 시점에 타이밍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기업인들이 보통 뭐 최소 기업을 운영하면서 최소 10년 뭐 이 정도는 이제 단위를 두고 보는데 향후 10년 후에 파나시아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계획 같은 게 직원들한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파나시아의 경영 비전을 늘 5년 아니면 10년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새로 작성을 해서 또 매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비전 2030이라는 경영 목표를 최근에 만들어서 1조 달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황대 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그게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환경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인류가 종속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비관적인 그 분석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